그럼 이외에 두 분이 오늘 장 마감 전에 살만한 종가 베팅 종목은 무엇이 있을지도 체크해 볼까요? 지금 이제 우리 시장 동시효과 구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마감에 산다 종목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죠. 한미재 팀장님은 토종 백신 그리고 자율주행 관심 필요하다. 전기차, 수소차 여기 이제 자율주행차예요. 네,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죠? 예, 네. 일단 지금까지 수소차 움직였죠. 네. 그러면 전기차 또 다시 움직이고 그러면 관련된 섹터에서 안 간 거 자율주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토종 백신은요? 네, 토종 백신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또 투약을 시작을 했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토종 백신 관련해가지고 약간 시장에서 반응이 있었던 것 같은데 좀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이상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은 어떤 종목을 갖고 오셨을까요? 마감에 산다 종목 확인해 보죠. 한민재 팀장님은 유바이오로직스 그리고 김민수 대표님은 캠트로닉스인데요. 유바이오로직스 그 많은 토종 백신 관련주 중에서 꼽은 이유가 있을까요? 아직 상승을 못했습니다. 뭐 다른 종목들은 좀 네. 많이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온 종목들이 있는데 유바이오 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임상은 차질 없이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에 반면에 주가는 아직 잠잠하다는 점 이거를 좀 빌미로 지금 가져왔는데 오늘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좀 시세가 조금 나왔고요. 그리고 셀리드라는 회사도 시세가 나왔다가 다시 급락으로 좀 전환되는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 지금 토종 백신주가 어쨌든 다시 수급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나노젠을 좀 말씀드릴 건데 나노젠 같은 경우에 지금 그 베트남에서 원래 긴급 사용 승인이 이번 주에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HLB 같은 경우에 뭐 저번 주까지 시세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 오늘은 좀 급락이 나왔었던 그런 모습인데 오늘 급락이 나온 이유는 어쨌든 보류죠. 그 안정성과 효율성이 조금 더 확보가 됐을 때 사용 승인을 하겠다라고 당국에서 밝혀가지고 HLB 같은 경우에 좀 급락이 나왔고요. 국내 토종 백신 같은 경우에 어쨌든 계속 좀 상승 궤도를 달리다가 한번 밀렸었던 이유가 저는 나노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노젠 같은 경우에 예방 효과가 최대 96.5%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거기다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토종 백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나와도 나노젠이 만약 효과 더 좋다고 하면은 약간 밀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나노젠이 어쨌든 지금 진행 사항이 더 빠르죠. 그런 부분에서 국내 토종이 약간 밀렸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어쨌든 사용 승인이 약간 보류가 된 상황이고 뭐 지금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뭐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예방 효과가 91%에서 66%대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국내 토종 백신 같은 경우에 어쨌든 변이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네. 앞으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토종 백신 관련해가지고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약간 시세가 나오고 셀리드도 좀 시세가 상승 추세 쪽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유바이오로직스는 아직 상급 수렴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그런 부분이어서 앞으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보고요. 목표가는 5만 원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3만 5천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 아직 안 갔다. 그 가격적인 면에서의 또 매력을 꼽아주셨습니다. 목표 주가 5만 원 그리고 손절가 3만 5천 원이고요. 오늘 종가가 아닌 내일 시초가 맞습니까? 네, 내일 시초가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김민수 대표님의 종목 들어볼게요. 자율주행 관심이 필요하다. 캠트로닉스인데 그 많고 많은 자율주행 관련주 중에서 캠트로닉스를 꼽은 이유가 있을까요? 실적이 됩니다. 일단 이 캠트로닉스를 바라보면서 화학 쪽이 있고 신사업 관련된 이제 전자 쪽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 삼성전기 와이파이 모듈을 인수를 하려고 하다가 약간 이제 안 한다라는 쪽으로 계약을 틀었죠. 그런 쪽에서 이 자율주행 쪽을 사업을 강화시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게 보통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자동차 혼자서 뭐 다 알아서 가는 이게 아니라 교통체계가 같이 맞춰주면서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게 지금 정부의 어떤 인프라 쪽도 같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중에서 한국형 지능 교통체계라고 하는 CITS가 이제 설립이 됐는데 이쪽에 대한 인증을 마친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산하고 있는 통신이나 센서를 같이 결합해서 가장 적합하게 자율주행으로 나갈 수 있는 변화를 토대를 만들었다는 데 대해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실적이 매출하고 다 괜찮은데 KPX, 그러니까 즉 투자가 좀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적이 그보다는 좀 덜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180억, 작년 한 해치의 82% 수준입니다.
하반기까지 생각하게 되면 화학 쪽에서 특히 화학 쪽 같은 경우 OLED 관련된 쪽에 유리 기판 식각 쪽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신규 산업을 끌어낸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모습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어떤 앞으로의 자율주행 관련된 쪽은 속도가 날 것이다라는 관점에 무게를 두고 있고요. 그런 흐름으로 보게 되면 지금 주가는 최근 들어서 어떤 우상향 쪽의 패턴을 가져가고 있는데 여전히 지난 과거 흐름을 보게 되면은 한때는 34,000원대까지 갈 정도로 강한 변화가 나왔는데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오히려 지금이 더 실적이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쪽에서 오히려 이 정도 부분까지는 가겠다라는 관점과 함께 목표가 한 32,000원대 부분까지는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23,7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캠트로닉스 목표 주가 32,000원, 손절가 23,7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정리를 해볼게요. 오후장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특히 코스피 시총상위 종목으로 나왔는데 우리 힘들었던 그 하락장 이제는 좀 끝난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은 좀 잠잠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악재나 불확실성이 많이 걷어진 그런 상태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이제 당분간 이벤트는 크게 없습니다. 뭐 이제 경기지표 관련해가지고 발표가 좀 남아 있고 9월 달에 이제 FOMC 회의가 있는데 어쨌든 말이다 보니까 뭐 중순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흐름은 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지수 반등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강한 반등은 아니겠지만 이제 점차적인 우상향 곡선으로 좀 그릴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어쨌든 이제 지수는 조정을 받을 만큼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뭐 그 정고점까지는 좀 어느 정도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지만 다시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좀 어쨌든 국내에서는 금리 인상 관련해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미국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 거라는 거를 감안해서 사실 연내 기준금리가 이제 추가적인 인상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일단은 저는 해보고 있고요. 뭐 지금 유동성을 어쨌든 조이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은 크게 반응은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유바이오 로직스 말씀드렸는데 이제 제약바이오가 다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토종 백신 관련해가지고 뭐 관련주들도 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 로직스도 좀 생각보다 많이 밀렸죠. 뭐 계속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번 밀리고 이제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치료제가 좀 굉장히 순항 중인데 반면에 주가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다시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30만 원 또 목전에 있는 상황이고 네. 셀트리온도 지금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순항 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려보고 낙폭과대주 지금 굉장히 많은데 조금씩 담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김민수 대표님의 마감 종료 들어볼게요. 앞서 한민재 팀장님은 어느 정도 시장의 하락은 나와준 것 같다라고 했는데 동의하시는지요? 네, 오늘 12시 또 속보가 들어왔었죠. 네, 삼성전자에서 관련된 속보, 키파운드리랑 같이 맞아요. 어떤 파운드리 업체 쪽에서 가격을 한 15% 인상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삼성전자와 함께 변화가 드러났는데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외국인들이 왜 샀느냐라고 봤을 때는 MSCI 리밸런싱 끝나는 날입니다. 네, 내일부터 바로 적용이 되죠. 항상 저희가 꼭 기억하실 게 2월, 5월, 8월, 11월 이때는 리밸런싱 때문에 중국이나 기타 신흥국 시장 쪽에서 들어가고 한국을 좀 줄이다 보니까 항상 이런 현상들이 나옵니다. 그런 쪽에서 끝나다 보니까 이제 변화가 외국인들은 이제 다시 어떤 키 맞추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움직이는데 한 3,200선은 1차 저항입니다. 그런 쪽인데 삼성전자는 아직 저항을 조금 더 남다 보니까 약간 고민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이제 1차 저항에서 얼만큼 잘 탄탄하게 만들어가느냐가 내일부터 중요한 숙제겠죠. 오늘 외국인들 매수 들어왔다고 또 내일도 강하게 들어오는지는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은 오늘은 또 지수가 강하게 오르다 보니까 코스닥이나 중소형주가 코스피 올라가는 거 보면서 가만 또 잠잠하게 있는데 오히려 또 3,200선에서 정체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또 중소형주의 움직임은 더 빨라질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추석 전까지 이어지고 있는 흐름은 중소형주의 움직임이 더 강화될 것이다 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면서
환율이나 외국인 관련된 동향들 계속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원달러 환율 1,159원까지 떨어지면서 1,160원대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역시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를 유발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남자들 퇴근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